2천억 적자 위기의 현대 로템과 강력한 3.5세대 K1A3로 진화하는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 K1A2. 그 미래는? 먼저 대한민국 주력 전차 K1A2를 K1A3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내용의 외신 기사부터 소개해드리고, 기사 내용을 통해 어떤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이며 외신들의 시각은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4월 초 대한민국 국방부는 최신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K1A2 주력 전차의 성능 개량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K1A2는 기본적으로 K1A1 탱크의 첨단 업그레이드 버전이며 최신 전장관리 프로그램과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 C4I 네트워킹 기술을 포함한 많은 개선점을 특징으로 한다. K1A1 주력 전차를 K1A2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은 2014년에 시작되어 2026년까지 계속될 예정이었다.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 제인즈는 대한민국 국방기술품질원이 K1A2 주력 전차의 성능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올해 6월에서 10월 사이에 선행 연구 조사 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개량 사항에는 4명의 승무원이 차량 내부에서도 외부 전장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 인식 시스템 Situational Awareness Systems SAS를 도입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열상 잠망경도 탑재되어 조종수의 시야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 중인 다른 업그레이드 사항에는 신형 대전차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동 방어체계 APS를 장착하고 기존의 장갑재를 신형 고성능 특수 장갑재로 교체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또한 공격력 향상을 위해 원격 사격 통제 체계도 도입되어 전차장은 포수와 독립적으로 특정 목표물과 교전할 수도 있게 된다. 이 밖에 화생방 무기와 기후의 위협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냉난방 기능을 보유한 현대적인 환경 제어 시스템도 탑재될 예정이다. K1A2 주력 전차의 엔진 개량도 예상되는 가운데 기동성 향상을 위해 기존의 유기압식 현수 장치를 ARM 내장형 유기압식 현수 장치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들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는지는 대한민국이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대한민국 육군은 현대 로템이 제작한 480여 대의 K1A2 주력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데, K1A2 전차는 120mm 44구경장 KM256 활강포와 동축 7.62mm 기관총 및 포탑 상단에 12.7mm 59경 중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분당 최대 10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자체 유도장치가 탑재된 상부 공격지능탄 Korean Smart Top Attack 뮤니션을 발사할 수도 있다. 이 K1A2는 현재 현대 로템의 K2 블랙팬서와 함께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 로템의 K2 블랙팬서와 K1A2 주력 전차들은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이루어낸 엄청난 발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보면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의 외교 정책은 북한의 침략 행위를 저지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춰 왔었고, 이런 외교 정책은 비록 1953년 휴전협정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이 엄밀한 의미로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라는 사실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 역시 다른 방산 강국들처럼 자국의 거대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방산 수출 강국으로 변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K1 전차 프로그램은 그러한 노력의 일부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업그레이드된 K1A2 주력 전차의 운용국은 대한민국 육군이 유일하다. 지금까지 2020년 4월 15일 미국의 국제외교 및 군사 전문지인 National Interest에 게재된 South Korea is planning to upgrade its K1A2 main battle tank. 대한민국은 자국의 K1A2 주력 전차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뜻하지 않게 주력 전차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게 되는 사건이 유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푸틴이 집권하게 된 러시아가 2008년 그루지아를 침공하고 2014년에는 크림반도를 병합시키는 등 무력 도발을 통해 유럽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때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발트 3국도 이에 전차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핀란드와 스웨덴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K9 썬더 자주포를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로템의 K2 흑표 폴란드 수출건도 이런 국제 역학관계를 배경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K1E1은 뭐고 K1A1은 뭐지? K1A1도 있던데 K1A2와는 또 어떤 관계인지 등등이죠. 아마 저처럼 구분의 어려움을 겪으실지도 모를 다수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잠깐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 형태의 전차는 1987년부터 양산되기 시작한 K1 탱크입니다.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지상사업부가 개발했고 당시 현대전공과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진들이 미국까지 가서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K1 탱크는 엄밀히 따지자면 국내 개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K1 탱크 개발 비화도 꽤 흥미로운데요.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기 어려운 점이 안타깝네요. 어쨌든 105mm 52구경장 강선포를 장착한 K1 탱크 1027대가 1987년부터 양산이 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그래서 88 탱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1027대의 K탱크를 무려 27년이나 지난 2014년부터 개량하기 시작한 버전이 바로 K1E1입니다. 이에 비해 1997년에 개발되어 2010년까지 별도로 생산된 484대의 K1 전차의 개량형이 있습니다. 21가지의 개량 포인트가 적용된 이 전차들은 105mm 강선포를 KM256 120mm 44구경 활강포로 교체하여 유효 사거리를 3500m로 1000m 이상 늘렸고 2km 내에서 650mm 두께의 장갑을 관통시키는 K276 날개 안정식 분리철갑탄을 발사할 수 있어 한반도 주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갑차들에게 효과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3세대 전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1987년에 만들어진 1027대의 K1 전차들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간 버전이 K1E1, K1E2 등으로 표시되고 1997년에 21가지 개량 사항들이 아예 처음부터 적용되어 별도로 생산된 484대의 K1 전차들이 K1A1, K1A2로 불린다는 뜻입니다. K1E1에는 K1A1의 개량 포인트들이 대부분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육군은 2026년까지 1987년에 생산된 모든 K1을 K1E1 버전으로 개량할 예정입니다. 현대 로템이 K1A1을 개발한 1997년으로부터 17년이 지난 2014년이 되었을 때 현대 로템은 당시 서구 최고의 전차들에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을 지닌 K2 흑표를 양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K1A1은 K1A2로 업그레이드가 시작되죠. K2 흑표를 개발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K1A1의 전자장비 성능을 K2 흑표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 바로 K1A2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거의 13년이 경과되는 2027년부터 해외 기사가 소개하고 있는 K1A3 업그레이드가 시작되게 됩니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K1A3 주력 전차의 성능은 3.5세대 전차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차량 내부에서도 훤하게 박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 인식 시스템 SAS, 대전차 미사일로부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하드킬 방식의 능동 방어 체계와 신형 특수 장갑제, 그리고 보조 전력 장치 APU를 장착하여 화생방 방어 및 냉난방 기능이 가능한 환경 제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워팩 출력 증대 작업을 통한 기동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1959년도에 생산된
미국제 구형 M48 패튼 계열 전차를 아직까지도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모두 도태시키려면 적어도 270여 대의 K2 흑표나 그 이상 숫자의 K1A2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차 세대 교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신형 전차가 필요한 대한민국 육군, 그리고 새로운 신흥 시장으로 떠오른 폴란드, 인도, 중동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대규모 기술 투자가 필요한 현대로템, 양쪽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차세대 K3 전차 개발 계획입니다.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